나이와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의 음식 문화에서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있다 라는 뜻을 담아 먹을 식자와 사이 간자를 합쳐서 우리는 이걸 간식이라고 부릅니다. 호그와트의 학생들은 미래에는 뛰어난 마법사가 될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간식을 사랑하는 10대 아이들입니다. 때문에 하루를 마치고 나면 기숙사에서 다양한 간식들을 수북하게 쌓아두고 먹었다고도 하죠. 하지만 마법 세계의 간식들은 먹을 세계의 간식과는 아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다양한 마법 식품들에 대해 떠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였나요? 힘들다, 피곤하다, 잠 온다. 저는 매점 가자였는데 저만 그랬나요? 가자 그래 가자. 마법사들도 저랑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간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요. 마법사들이 이용하는 마법식품 가게로는 호그스미드에 있는 허니듀크와 다이애건 엘리의 슈가플럼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다이애건 엘리는 주로 보호자와 함께 가거나 지팡이나 다른 물건들을 구매하기 위해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곳의 간식 상점인 슈가플럼은 작중에 자주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반면 호그스미드는 호그와트에서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을 뿐 아니라 호그와트에서는 3학년 이상 보호자의 허가서를 받은 사람들은 수업이 없는 주말에 이곳을 방문할 수 있게 허락하고 있죠. 하지만 더즐리 부부의 서명을 받지 못한 해리포터는 가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했고 투명 망토를 이용해서 몰래 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대부인 시리우스 블랙이 허가서에 서명을 해주면서 합법적으로 갈 수 있게 되었지만요. 호그스미드에도 다이애건 엘리처럼 다양한 상점이 있는 것은 같지만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상점은 간식들을 판매하는 허니듀크입니다. 이 상점은 암브로시우스 플룸과 그의 아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는 머글에게도 익숙한 초콜릿이나 맛있는 케이크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마법 세계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간식들도 있습니다. 상점의 주인인 암브로시우스는 호레이스 슬러그온 교수와 상당히 친분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는 슬러그 클럽의 멤버였고 슬러그온 교수의 소개 덕에 첫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슬러그온 교수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인 설탕에 절인 파인애플을 생일 때마다 선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톰 리들도 슬러그온 교수에게 호크룩스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뇌물로 이 간식을 바쳤던 적도 있죠. 알버스 덤블도어도 상당한 간식 덕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그와트에 있는 교장실의 암호를 레몬 사탕, 피징 위즈비 같은 간식 이름으로 정해놓기도 했고 덤블도어 교장의 초상화에 있는 책상을 유심히 보면 과자가 놓여져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간식 덕후 알버스 덤블도어가 싫어하는 간식이 있습니다. 살짝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버티보트의 모든 맛이 나는 젤리빈입니다. 그는 과거에 구토맛 젤리를 먹은 끔찍한 기억 때문에 이 젤리를 기피하게 되었고 해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오랜만에 젤리빈을 본 나머지 하나를 집어먹었는데 이번엔 귀지 맛에 당첨되었습니다. 사실상 엄청난 똥손이라고 봐도 되겠죠. 아마 마법 세계의 간식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도 버티보트의 모든 맛이 나는 젤리빈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먹을 세상에도 젤리빈이라는 간식은 존재했습니다. 물론 감귤 맛이나 딸기 맛처럼 일반적인 맛으로요. 하지만 영국 출신의 버티보트라는 한 남자는 음식의 맛을 담은 맛있는 과자를 연구하다가 실수로 양말 맛이 나는 젤리빈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여기서 영감을 받아 자신이 연구 중 실패했던 모든 맛을 담아 모든 맛이 나는 젤리빈을 판매했고 이 젤리빈의 맛에는 감귤, 딸기, 바나나 같은 과일부터 연어, 소세지, 스테이크 같은 요리 맛과 함께 구토, 귀지, 흙, 비누 맛 같은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끔찍한 맛들이 포함되었고 장난을 좋아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이 간식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덤블도어 교장같이 불쌍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말이죠. 어떤 간식들은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신비한 동물 사전에도 나왔던 빌리 위그라는 벌레의 침을 재료로 만들어지는 피징 위즈비라는 사탕은 달콤한 맛과 함께 먹는 동안 몸이 공중에 뜨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원래 빌리 위그의 침은 여러 번 찔리면 한참을 둥둥 떠다녀야 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용케 간식으로 만들어지기까지 했죠. 애시드 팝스라는 사탕은 론이 7살일 때 프레드가 건네준 이 사탕을 먹고 혀에 구멍이 나버렸던 일이 있습니다.
이름처럼 산성을 띠고 있다는 말이겠죠. 론은 말끔히 치료되긴 했지만 그날 프레드는 몰리 위즐리에게 빗자루로 신나게 맞았다고 합니다. 페퍼인프는 먹으면 코와 귀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사탕입니다. 론이 해리에게 허니듀크를 설명할 때 언급된 대표적인 간식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리고 초콜릿 중에 봉봉이라는 간식을 들어보셨나요? 베스킨라빈스에도 아몬드 봉봉이라는 메뉴가 있죠. 초콜릿 속에 과일이나 술 같은 내용물을 채운 간식을 말하는데, 마법 세계에 있는 폭발하는 봉봉은 속에 다이너마이트 코코넛이라는 특별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덕분에 펑펑 터지는 식감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저라면 안 먹겠습니다. 위즐리 쌍둥이가 개발한 카나리아 크림은 겉보기엔 평범한 커스터드 크림입니다. 하지만 먹으면 몇 분 동안 커다란 카나리아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깃털이 벗겨지면서 지저분한 흔적이 남는다고도 하네요. 머글들도 즐겨 먹는 리커리시로 만들어진 사탕도 있는데, 마법사들의 간식이 결코 평범하진 않겠죠. 이 간식은 영화 불의 잔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해리는 교장실에서 이 사탕을 보고 집어 먹으려다가 앙 하고 날카로운 이빨에 물려버렸죠. 피맛 캔디는 이름 그대로 피맛이 나는 사탕입니다. 누가 사 먹을까 싶지만 어딘가 숨어있는 늑대인간이나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기호식품으로 사랑받을지도 모르죠.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준비된 간식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즐리 쌍둥이가 개발한 꾀병용 과자 세트가 있죠. 개발을 위해서 위즐리 쌍둥이와 리 조던이 본인들에게 직접 테스트해보고 출시한 만큼 효과는 확실하다라고 합니다. 아마도요. 각각의 과자는 보라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오렌지색 부분이 혀에 닿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고 보라색 부분을 먹으면 효과가 중단되는 방식입니다. 총 4가지 종류의 꾀병이 준비되어 있는데, 구토를 계속하는 구역질 사탕, 코피가 콸콸콸 나는 코피누가, 잠깐 기절 상태에 빠지게 해주는 기절 펜시, 열이 펄펄 끓는 발열 사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는 발열 사탕을 삼켰던 프레드가 빗자루에 앉았을 때 거기, 남자한테 중요한 거기가 종기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해결했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몰래 간식을 먹는다는 건 상당히 힘들겠죠. 하지만 설탕 기펜이 있다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겉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학업을 위한 준비물이죠. 강의 중에 이 기펜을 물고 있더라도 교수님들은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성실한 학생으로 봐주실 겁니다. 다음은 특이한 외형을 자랑하는 간식입니다. 보통은 어린 마법사들의 취향에 맞는 동물이나 곤충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페퍼민트 두꺼비는 이름처럼 박하로 만들어진 두꺼비입니다. 하지만 먹고 나면 마치 위장에서 두꺼비가 펄떡펄떡 뛰어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민달팽이 젤리는 우리로 치면 왕꿈틀이 정도 되려나요? 상당히 인기 식품이라는데 겉모양 외에 다른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 투 더 망. 아이스마이스는 쥐 모양을 하고 있는 간식입니다. 꼭꼭 씹으면 이가 흔들리면서 마치 쥐를 연상시키는 찍찍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맛은 썩 괜찮다고 하네요. 바퀴벌레 클러스터라는 간식도 있습니다. 원래 클러스터는 견과류를 강정처럼 뭉쳐놓은 음식을 말합니다. 그럼 바퀴벌레 클러스터니까 바퀴벌레를 뭉쳐 놓았을까요? 다행스럽게도 그건 아닙니다. 모양만 바퀴벌레를 닮았습니다. 그럼 바퀴벌레 맛이 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네요. 겉은 초콜릿으로 덮여있고 등과 날개 부분은 바삭한 식감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는 톡 하며 터지는 초콜릿 시럽이 매력이라고 하네요. 덤블도우 교장이 좋아하는 간식이라고도 합니다. 해리와 론이 호가팅 열차에서 구매했던 간식 개구리 초콜릿도 빠질 수 없겠죠. 마법식품에 익숙하지 않았던 해리는 진짜 개구리가 들어있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다행스럽게 내용물은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개구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는 자유를 찾아 여행을 떠났답니다. 뭐? 바보야, 하늘나라겠지. 사실 개구리 초콜릿이 인기 상품이었던 이유는 머글 세계에서도 유행하는 가챠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수집품, 이게 또 사람 미치게 만들거든요. 론은 무려 500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없는 카드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확률이 극악이라는 이야기죠. 개구리 초콜릿 카드를 수집하는 호그와트의 다른 학생들은 기숙사 게시판에 필요한 카드를 적고 교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0대부터 가챠의 카드놀이라니 호그와트는 역시 조기 교육이 엄청난 것 같네요. 허니듀크는 머글 세상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분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머글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도 한 번쯤은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대신 지갑은 두둑하게. 아시죠? 아참, 한 가지 빼먹었네요. 폼프리 부인이 말씀하시길 디멘터에게 당했을 때는 초콜릿이 최고의 처방이라고 합니다. 해리가 디멘터에게 습격당했을 때에도 루핀 교수님은 초콜릿을 건네주었죠. 2월 14일에는 디멘터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닌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모르니까 주변 분들에게 초콜릿을 선물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뭐 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사랑입니다. 안녕. Please don't talk about me when I'm gone. Oh, honey, though our friendship ceases from now on. If you can't say anything real nice, it's better not to talk at all.